오냉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보통 이제 당잠사에서는 종목 이슈까지 전달해 드리죠. 그날 있었던 수급과 인디케이터, 글로벌 증시의 주가 반응과 스토리, 이슈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 후에 한 두세 가지가 겹치는 것들에 대한 종목 고민을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간밤 아무리 찾아도 그 종목에 대한 긍정 사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사야 하는 이유도 팔아야 하는 이유도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매크로 중심으로 내용을 준비해봤고요. 종목 이야기는 이제 애플과 벤더사까지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일단 통계로 보는 FOMC 당일 주가 반응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열심히 좀 계산을 다시 해봤는데 FOMC 올 들어서 5차례가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 당일 반응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 5차례 중에서 4차례가 올랐고 평균 1.9% 상승률이었습니다. 국내는 5차례 가운데 3차례 올랐습니다. 탄력도 측면에서 미국보다 좀 덜했죠. 그도 그럴 것이 FOMC 의사록이나 회의가 공개되는 게 새벽 한 3시 30분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미증시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에 마칩니다. 거의 이제 해석할 시간이 많지 않죠. 그리고 시차를 두고 그 이후에 해석 부분이 더해지면서 탄력도가 둔화되며 우리 시간 그 이후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내일의 새벽에 나오는 데이터들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 수급도 종목도 질서 없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감은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있습니다만 결국 그 이후의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마 숫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적의 추정치가 올라가고 여기에 수급까지 같이 붙는 종목을 찾으면 금상첨화겠죠. 오늘 쌍끌이 형님 자리에 계십니다. 잠시 후에 국내 수급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눈치를 많이 보면서 변동폭이 꽤 큰 모습입니다. 그런데 장중 내내 상승 전환 시도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쉬웠습니다. 1% 안팎의 하락 마감으로 종가를 썼습니다. 상승 종목수를 정리해봤는데 S&P 500 지수 500개 종목 가운데 34개만 올랐고요. 나스닥 100 지수 100개 종목 가운데 10개만 올랐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제 매도의 물량이 많았느냐? 매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얕은 모습 속에서 빈집털이라고 일명 표현이 되죠. 조금의 매도세가 나오기만 하더라도 민감하게 매도에 마이너스 반응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심리는 그렇게 크게 무너지고 않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같은 경우에는 5% 올랐습니다만 절대치 수준에서 아직 중간값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CNN이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 딱 종가랑 똑같은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전히 공포 영역 중간 정도가 되지만 어제 종가와 같은 수준이라는 점, 아직 심리의 변화는 없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FOMC 지나고 보자라는 대기 모드가 아직은 역력한 모습입니다. 주변 지표 보실까요? 사실은 주변 지표 상황도 대기 모드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 어제와 대동소이한 모습입니다. 최종 금리가 4.5에서 4.75% 정도 맞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리가 많이 뛰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추세 자체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도가 간밤 더 컸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계속 써가고 있는 2년물 국채금리의 흐름입니다. 간밤에는 장기물이 더 많이 뛰었습니다. 10년물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썼는데 FOMC 이후의 반응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서 부담이 됩니다만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 달러 인덱스 고점 110선이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이어서 여기에서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요. 페로티는 하루 붕괴됐다, 하루 회복됐다 이게 반복입니다. 1에서 위아래로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고 전일에는 2를 회복했다가 간밤에는 1이 좀 붕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아직 주변 지표 상황 한 곳을 가리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보 스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갑자기 이제 예고 없이 100bp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미국 연준 FOMC 하루에 앞서서 이제 1%포인트 파격 인상을 한 건데 인플레이션 너무 심해서 가계도 기업도 모두 재무 계획 차질이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물가가 잡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미국은 100bp가 나온다면 쇼크가 나올 거라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칼라인의 공동창업자 루벤스타인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 금리 1%포인트 100bp 인상을 한다면 시장이 쇼크를 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뭐 과거에 폴 볼커 때도 기습적으로 예고 없이 2%포인트 인상하지 않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와 지금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지금은 연준은 시장과 소통을 해야 하며 금리 인상의 그 가능성을 흘려야 한다. 그리고 그 논리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는 100bp 인상 이거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연준이 100bp를 올리고 싶다면 사실 지금쯤은 이미 예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보면 이게 나온다면 충격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 주변 상황 보실까요? 다행히 이제 닉 티밀하우스라는 기자는 75bp 인상 가능성을 조금 전에 보도했습니다. 이 인물이 기사를 쓸까? 언제 쓸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들어서 이 기자가 FOMC 그 직전에 금리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75bp 금리 인상도 그 전에 맞췄었고 연준의 금리 그 블랙아웃 기간 발언을 못하는 그 기간 동안 이 인물이 이렇게 금리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라고 기사를 써냈는데 연속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일단 75bp 인상 가능성이 컨센서스라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가 상황이 뭐 심상치는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데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의 물가가 공개됐기 때문에 정리는 해봤습니다. 독일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죠. MOM, 그 전달 기준입니다. 한 달 만에 물가가 7.9% 올랐습니다. 사실 예상 컨센서스가 1.6%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고 한 두세 번 체크를 했는데 이 수치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연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8% 물가가 뛰었습니다. 도매 물가가 뛰었다는 건데 자, 캐나다는 그에 비해서 물가가 좀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그 전달에 비해서 그리고 연율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다운되는 모습이 한 두 달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원 CPI도 전달보다 꺾이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와 유럽 지역의 물가의 차이가 너무 크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율 기준으로 45.8% 물가가 오르는가 하면 소매입니다만 캐나다는 7% 오름세니까요. 격차가 상당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사실 자원에 대해서 자원 안보의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자립이 가능한 국가들의 타격이 좀 덜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의 가스관의 1차 직격타를 받는 국가이다 보니까 더 타격이 심합니다. 피델리티에서 제공하는 경기 사이클 이것도 보셔도 중국이 먼저 깊은 침체에 들어갔다가 지금 회복 국면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추락하고 1순위가 영국과 유로존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쪽이 브라질과 멕시코, 자원에 따라서 이 경기 전망도 갈라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GDP 전망치가 또 하향 조정돼서 GDP 나우 수치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최초에 고시됐을 때 3분기 GDP 그래도 2.1%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2.6%까지 플러스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계속 하향 추세죠.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만약에 3분기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까지 가거든요. 자, 주거용 투자 증가율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그 수치를 반영시켜서 GDP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독일은 뭐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의 GDP는 하락으로 가파르게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세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가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둔화 국면은 우리가 불편하지만 계속해서 맞닥뜨려야 하는 진실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미국 증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경기 민감 섹터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포드의 영향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페덱스도 경기 침체 경고의 목소리를 날리더니 포드에선 이랬습니다. 실적도 실적인데 그리고 나서 발표한 내용 미완성차 재고가 늘어서 차량 인도 대수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경기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는 분위기고요. 2연타죠. 페덱스로 경기 우려, 그 다음으로 포드가 경기 우려 이렇게 이제 불을 땡기면서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맞물려 있는 섹터들, 뭐 금융이나 물류, 기계 테마들이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눈에 띕니다. 그나마 제일 덜 빠진 섹터라고 하면 기술인데 이거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보셔야 합니다. 기술 섹터와 지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종목이 애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 섹터 안에서 뭐 애플 정도만 올랐습니다. 애플이 무려 1.6%가량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제외하고 나면 기술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낙폭이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빠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애플 이슈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이 가격 올려야 한다.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럽과 아시아 앱스토어 가격을 올린다. 시작은 실적 좋아지겠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아이폰 신작 에 대한 수요 기대감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화면인데요. 애플의 새 모델 수요가 양분되고 있다는 점. 물론 잘 팔릴 것이라는 건 컨센서스고 애플의 입장에선 고가 폰이 팔린다는 건 믹스 개선 때문에 애플은 좋습니다만 벤더 입장에서는 고가 모델로 들어가는 벤더와 저가 중가 모델로 들어가는 벤더가 갈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 포인트는 여기에 맞춰서 국내 관련 기업들 보셔야 한다는 부분 체크해드렸습니다. 프로나 프로맥스에 대해서 사전 주문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기본형 모델 아이폰 40와 플러스의 리드 타임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와 같은 시각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애플을 아주 귀신같이 맞추기로 정평이 나 있는 애널리스트죠. 대만의 꽈밍치가 트위터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그 고가 사양의 모델 프로나 프로 맥스가 기대된다라는 포지션입니다. 기존 예상보다 비중이 더 많이 출하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인데요. 그에 따라서 만약에 애플의 4분기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제시가 된다면이라는 투자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이폰 14, 40 프로의 공급사가 4분기 매출 이익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리스트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소니도 들어가고 홍하이, 폭스콘의 기업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국내 기업만 형광펜을 따로 해놨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LG 이노텍, 이제 프로맥스, 프로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그동안 애플 쪽의 디스플레이 국내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이번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그 중가 모델로 들어가고요. 이번에 고가 모델은 다 삼성 디스플레이 물량이 확대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 LG 디스플레이는 없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 참고는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벤더사가 무엇인가는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 리포트를 이미 체크해드렸습니다. 종목 리포트 업앤다운에서 덕산 네오룩스 체크해드렸죠. 내용들 쭉 체크해보시고요. 목표가 어제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게 OLED 패널 관련 기업들이 워낙 주가가 부침을 오랫동안 겪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시했던 목표가와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작업입니다. 다만 이제 매수 의견 유지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같은 벤더 업체라고 하더라도 모델에 따라서 정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